건축 허가. 제가 토지개발 1, 토지개발 2를 책을 쓰고 토지개발 2에는 건축법에 관한 거를 많이 제가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즉 오늘도 건축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이 책에다가 빠뜨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건축법을 좀 공부하는 이유가 왜 공부하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건물 짓는 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될 수 있는 땅을 골라내려고 안목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건축허가를 받을 일이 있어요? 뭐 힘을 질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건축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뭘 왜 공부한다고? 돈 되는 거를 연구해. 그렇죠. 돈 되는 땅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은 네. 건축 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 허가 요건을 내가 먼저 만들어놔야 돼. 강의할 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뭐 땅이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돈이 되는 거죠? 인허가가 돈이 되는 거예요. 인허가가. 그럼 인허가를 받는데 인허가를 받는 게 건축 허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을 내가 보러 갔을 때 인허가의 조건을 알고 인허가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땅을 보면 돈이 되는 땅인지 아닌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만간 이 토지개발 2를 이제 다시 한번 책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쓰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건축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도로. 개발행위 허가, 개발이. 네. 도로, 배수로, 배수로 하수도. 그 다음에 주차장.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언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아야 되느냐. 그럼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허가의 도로의 조건이 어떤 조건을 원하느냐. 근데 건축허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수도를 만들었는데 하수는 언제 만들어야 되고 언제는 안 봐도 되느냐. 지금 보면 제가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죠. 집을 지으면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기반시설이 뭐죠? 도로, 배수로, 전기, 가스 뭐 이런 것이 기반시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기반시설 만들죠. 도로도 만들고 하수도도 만들고 상수도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땅에서 내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놓은 도로나 전기나 배수로나 하수도나 가스나 연결시키면 되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내 땅에 있는 것만 정확히 보면 된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땅만 봐야 되는 경우에 건축허가 요건이 있고 내 땅 옆에 기존 하수가 없다든지 도로가 없다든지 배수로도 없고 가스도 없고 전기도 없을 때는 그러면 내가 집을 짓고서 그 기반시설을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내가 하지 않고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대지인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배수로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하수구의 연결이야. 그 다음에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따지지 않는 건데 언제는 따지죠?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따진단 말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기존 기반시설이 없을 때는 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건축허가 요건,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 허가의 기반 시설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과 내가 만들지 않았고 기반 시설이 돼 있는 것하고 그 두 개를 제일 먼저 구별해서 땅을 보는 방법부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건데 그런 게 지금 보면 책에서 빠졌더라고요. 자, 건축 허가는 신고와 나뉘어져 있는데 건축 허가는 신고는 제출하는 서류는 허가나 신고나 똑같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같은데 언제는 신고고 언제는 허가냐? 집을 지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건축사다 건축에 관한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도 상식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신고를 해서 건축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설계를 해도 된다는 걸로 해서 신고. 그러면 건축사의 도장이 안 찍혀도 되는 거고 허가사항이다 그러면 반드시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와 신고를 나뉘어서 받아놨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건축사의 도움 없이는 신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죠? 왜 못해? 건축사의 도움이 없이는 신고를 못해요. 도장은 안 찍어줘도 건축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구조 안정기가 아니,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설계 사무실 다녔을 때는 도면을 그려서 청사진을 구워서 청사진을 가지고 접수시키고 청사진을 가지고 도면을 줬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갖고 지금 청사진 굽는 거 봤어요? 청사진 안 굽고 뭘로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요? 인터넷으로 도면을 그려서 세움터라는 곳으로 해갖고 세움터에서 접수를 시키면 건물 그 담당자가 세움터로 들어가서 접수시킨 걸 보고 만나필이나 보고 이력을 내주고 안 내주고를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라고 하더라도 내가 세움터에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라고 하더라도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걸로 설계를 해주는 걸로 계약을 하죠. 계약서를 작성하죠. 네.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금액도 나오죠. 용도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가 보고를 하냐면 건축사 협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협회에다가 내가 건축사 누구누구가 어느 건물을 어떻게 해서 설계해서 얼마에 어떻게 설계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신고는 보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용역을 받아도 우리가 소송을 하면 변호사한테 용역을 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줘야 끝나요? 부가세 100만 원 더 줘야 되죠. 설계비도 마찬가지야. 부가세가 들어가는데 신고다 그러면은 제가 보면 부가세 없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정도만 하는 것이지 신고라고 해서 건축사의 도움 한 개도 없이 제가 그냥 건축사의 도장이 안 찍힌다고 해서 세움터라는 것 자체에 접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건축 허가는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개발행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그 개발행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둘 다 건축 허가도 2년이 지나도 6개월씩 2번 해서 연기 신청하면 연기가 됩니다. 개발행 허가도
2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연장을 신청하면은 담당자가 봤을 때에 주변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연장을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건축 허가를 내주면은 건축 허가는 건축법에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내주는 것이지 이중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군청이나 구청을 가면 그 땅이 건축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착공을 했다면 알 수가 있는데 착공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려가면 여기는 이미 다른 사람이 건축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년이 되지 않았어. 2년이 안 됐어도 경매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명의가 바뀌어졌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 허가 중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건축 설계 사무소에 있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평면도, 인면도, 배치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축 도면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전지 설계 사무소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지 설계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 기본 도면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면 설비로 보냅니다. 설비에 한 도면으로 해서 다 보내갖고 거기에 도면을 다 그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조 계산 설비로 보내서 구조 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첨부해서 그거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낼 때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 도면, 전기 도면, 설비 도면, 구조 계산 도면 전부 다 들어가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때는 건축 허가를 낼 때에 전 도면이 다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제가 건축 설계를 갈 때에 제가 건축 설계를 해갖고 전기 설비 도면 다 그려가지고 제가 접어가지고 구청에서 접수하러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건축법규에 뭐 틀리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보더니 컴퓨터에다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치십시오 빨간 글로 체크해서 반려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와서 고치죠. 뭐를 고쳤죠 지금? 뭘 고친 거죠? 건축 평면도를 고쳤죠. 건축 평면도 고쳤으면 건축 평면도 고친 거를 어디다 보내야 되죠? 전기 설계사무소에다 보내야죠. 그 다음에 설비 사무소에다 보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도 다 다시 그리죠. 변경된 대로. 그리고 다시 또 건축 허가를 신청했죠. 4층 건물이었는데 4층짜리 빌딩이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1층서부터 4층을 다 보고 난데 틀린 걸 다 고쳐서 체크했냐? 아니면 1층 보고 잘못했으니까 그냥 발려해버린 겁니다. 1층 고쳐서 다시 집어넣었죠. 그런데 1층은 원하는데 다 고쳤더니 2층을 담당자가 또 체크하다 보니까 또 잘못된 거 있죠. 2층 또 발려요. 그럼 또 와서 2층 고치죠. 2층 고치면 뭘 또 고치죠? 전기 고치죠. 설비 고치죠. 제가 젊었을 때 건축 설계 사무실 찍을 때 청사진 국 때에 제출하는 청사진보다 버리는 청사진이 더 많았었어요.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중동에 갔다 온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건축 허가를 낼 때는 건축 도면만 집어넣습니다. 평면도, 배치도, 인면도, 단면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규에 틀리면은 담당자가 고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치라고 얘기하면 건축에서 고치면 돼.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법을 잘 바꿔서 잘 못 바꿨어. 잘 바꿨는데 그때 잘 바꾸긴 했는데 문제가 또 생기더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이정희 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허가를 받는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이거 1,000만 원 주십시오. 오케이. 1,000만 원을 이제 500만 원 주고 계약금 주고 했더니 얼마 있다가 연락을 해서 허가 났습니다. 허가 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거 갖고 와라 이런 얘기 아니야. 가봤더니 허가를 나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500만 원 주고 허가증 찾았어요. 허가만 받아야 돼? 착공해야 돼? 착공이죠. 근데 예전에는 허가를 받을 때 경기도면 설비도면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도면 가지고 그냥 건축허가를 그냥 착공계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도면만 그린다 그랬죠? 건축도면만 그렸죠. 허가는 건축도면만 갖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착공해야 되죠. 경기도면, 설비도면, 부족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축 허가도면 가지고 착공도면까지 같이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 내놓은 도면하고 착공도면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 1,000만 원 줬죠. 착공계 내주시죠. 어떻게? 착공계 내려면은 착공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착공도면 그리려면 2,000만 원 더 주셔야 됩니다. 어? 먼저 1,000만 원 줬잖아. 그건 건축도면만 그리고요. 착공계 내려면요. 경기도면도 그려야 되죠. 설비도면도 그려야 되죠. 그 계산 첨부를 해야지 뭐 해야죠. 2,000만 원 주십시오. 줘야 돼 안 줘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계를 낼 때에 전기도면 설비도면 안 들어가는 건축허가만 내면은 간단한 거는 그냥 그것만 갖고 되는데 큰 건물인 경우에 전기 설비도면 다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건축허가 내주시고 착정 도면까지 다 그려주시는데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건축사들이 대부분 허가를 낼 때는 얼마 이렇게 들었는데 착공을 할 때는 어떤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얼마나 더 주셔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축사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말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허가 도면하고 착공 도면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 이 뜻입니다. 건축 허가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여러분들이 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그 허가를 취소시키지 않으려면은 착공계를 내면 됩니다. 착공계는 가서 공사를 하는 거야, 서류를 내는 거야. 바닥 공구를 쳐야지 착공이야, 아니면 서류로 착공계를 내는 거예요. 서류를 내놓고 난 다음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되지. 서류 내지 않고 먼저 착공하면 사전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착공계를 내놓는 거거든요. 착공계를 내놓고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 없다? 그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착공계를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그 허가를 3년 전, 4년 전에 내놓은 걸 그대로 된다? 살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매가 나오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에 담당자가 가봤더니 착공계는 내놨는데 실제로 착공하지 않았다 할 때는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그걸 어떤다?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취소인데 공사에 여기 뭐라 했죠?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공사를 취소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제 그때 경험에 의하면 바닥공물작도 쳐놓아 있는 그러한 건물의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준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공개를 냈는데 아무것도 했지 않으면 그냥 공사를 한 거를 취소를 시켜줍니다. 그럼 우리 특수경매에서 바닥 공물이 친 것도 많이 어떤다? 우리가 사는데 내가 보면 그런 경우에 건축지 명의 변경을 해오면은 허가권이 나한테 넘겨오는 거거든요. 그럼 되는데 그 건축 허가자가 나한테다가 안 넘겨주는 거죠. 왜? 안 넘겨주는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안 넘겨주면 돈 때문에 안 넘겨주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 줄게 하는데 걔는 뭐야? 1000만 원 달라. 금액이 안 나왔다 보니까 서로 넘겨주지 않는 거죠. 법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땅 주인에게 건축지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그 허가가 그대로 넘어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취소도 시킬 수 있지만 그대로 넘겨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넘겨오는 게 좋아요? 취소시키는 게 좋아요? 넘겨오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에 의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취소시킬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건데 바닥공무리가 쳐놓으면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땅에는 하나의 건축허가밖에 안 나죠. 네. 그러니까 나는 땅이 돈이 돼, 인허가가 돈이 돼요. 인허가. 그럼 내가 땅을 샀는데 철수가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바닥공무리를 쳐놨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 허가를 취소시켜 주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땅을 샀는데 인허가를 못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땅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바닥 공무리를 쳐놓은 땅이 좋아, 안 쳐놓은 땅이 좋아? 천원이 좋다는데. 아이, 돈 되는 게 좋다. 돈 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바닥 공무리를 쳐놨기 때문에 인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교수님 그냥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아니 그 많은 건물 경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교수님 꼭 희한하게 건물 매각 제외 지분 매각 왜 그런 것만 골라요 그러더라고. 내가 성격이 희한해서 그런 거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목적은 내가 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사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려고 살 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다는 거거든요. 바닥공구리 쳐는 게 좋다는 거야? 바닥공구리 쳐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바닥공구리를 쳐놨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면 한 개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바닥공구리 쳐는 걸 왜 좋다고 그러죠? 가격이 떨어졌어.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다는 거야. 그럼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허가권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허가 받은 사람을 상대로 네가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 내라. 위조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합의해서 허가권을 넘겨받으면 돈이 되는데 허가권을 안 넘겨줄 때 지료를 돈 내놓으라고 한다? 압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백제라야. 그 판사님이 너 치료를 한 달에 50만 원 줘라.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줬으니까 500만 원, 600만 원이 있죠? 받을 게 있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나 아무것도 없어, 백제라. 그러면 빵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어? 아파트 갖고 있어. 그럼 뭐 그 아파트를 어떤다? 내가 치료를 갖고 경매를 지불을 수도 있을 때 합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져 있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갖고 그걸 가지고 경매로 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바닥 콘크리트만 친 걸 가지고 건축물 관리 등 안 만들어져요. 힘든 게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